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주 주간 뉴스입니다. 북미 지역 방문길에 오른 김홍장 시장이 당진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당진 산악융합지구 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 편법 처리했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에 의해 폐쇄돼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교육시설물의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진시의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이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을 비롯한 충남 초중고교가 상담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자 반발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던 토요 가산본인 부담금이 10월부터 부활합니다. 항만 정책과의 게으른 행정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해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북미 지역 방문길에 오른 김홍장 시장이 당진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 환왕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 당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올랜도시와 캐나다 토론토시 방문에 나선 당진시 방문단 일행이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칼리지를 방문하고 국제기독실업인 대회 공식 환영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칼리지를 방문한 김홍장 시장은 학교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김홍현 총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 방문단은 같은 날 오후 올랜도시에서 개최된 국제기독실업인 대회 공식 행사에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물을 배부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날 공식 행사에 참여했던 서북미 기독실업인회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당진의 거리가 가깝고 당진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 발달의 교통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망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를 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편법 처리됐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진 산악융합지구가 사업진행 초기 단계부터 분열과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산악융합지구 원장 공모건이 편법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편법 졸속 처리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 가운데 우선 이사회 7일 전까지 이사회 세부 안건을 이사들에게 통보해줘야 하는 정관 제25조 3항을 어기고 일시와 장소 등 형식적인 내용만 통보해 이사들은 불참하거나 사전 세부 내용을 모른 채 회의에만 참석해 회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했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특정 후보를 원장 후보로 선임하기 위해 현재 유효한 정관의 의결 정족수인 출석 의사의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원장 선임 방법을 투표한 결과 1위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하는 한 7표와 무기명 투표로 하는 한 5표로 과반수를 통과해 1위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후 편법 처리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 후보자가 교수직을 사퇴했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향후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 후보자는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나 이러한 편법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이 날지 대다수 전문가는 회의적인 시각이며 산업융합지구 원장 공모 문제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죠. 공무원의 부담을 33% 늘리고 수령은 34% 줄이겠다는 안인데 이 개혁안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올리고 수령액은 크게 낮추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 나오면서 공직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박봉의 노후까지 빼앗는 계약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 밑그림이 나오면서 공직 내부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납입 금액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겁니다. 또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됩니다. 개혁안 발표 직후 공직 내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봉에도 묵묵히라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지막 생존권을 빼앗는 계약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임용식이나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설계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나 공무원일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법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연금을 더 내고 덜 받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가 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오다솜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읍내동의 주택가 도로. 주변 상가 상인에 따르면 이곳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통행로를 해당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로 차단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길을 막아버려 3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훨씬 먼 길을 우회해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룸이 원래 이쪽이 자구 사람들이 졌는데 짓고 나서 이쪽 집이 또 원룸을 졌는데 거기 뒤에 원룸이 세 집이 한 150명 정도 사는데 여기 이쪽 집에서 막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를 다 막아버려갖고 주민들이 도로 댕기고 차도 저쪽으로 한 골목으로 다 들어가서 나올 때 출근할 때도 어렵고 퇴근길에도 밀리고 사고율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문제는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 역시 통행량이 잦은 좁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한편 법의 판단을 떠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됩니다. 이곳 원룸촌 일대에는 개인 소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길을 막아놨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학교의 교실. 지진이 난다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충남도 내 교육시설물의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이 전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진 설계의 실태 오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건물 5개 중 4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 초등학교는 가장 취약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시설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교육기관 시설물 33,264동 중 21.6%인 7,172동에 내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26,092동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체 교육시설물 2,791동 중 12.9%인 360동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이 가장 낮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 내 초등학교의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은 9%로 중학교 교육기관 각 11%와 고등학교 12%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삭감되고 교육복지 사업에 대규모 사업이 투입됨에 따라 시설 투자 비용은 우선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내진 설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좋은 시책일수록 널리 알려지고 보급화되어야 할 텐데요. 당진시의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이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참여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해드립니다. 2015년 주민 참여 예산 편성 기간이 다가왔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2010년부터 진행해온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은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참여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작년에만 25건에 불과한 의견만 제출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당진시와 달리 타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에 발맞춰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타 시군은 거의 100건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와 관심을 보이지만 당진시는 작년에 25건에 불과한 5배나 낮은 수치에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의 사업만 할 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낮추기 위해 인터넷으로 공지를 띄우는 것이 전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진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해마다 내용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줄 상담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초중고교 상담사 배치율은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김현 의원에 따르면 당진을 비롯한 충남도 내에서 관심군 판전 학생은 전체 12만 2천여 명의 6.3%인 7,786명에 달하고 있으나 상담사 배치 학교는 도내 전체 707개교 가운데 32.4%인 229개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하루에 34명의 관심군 학생을 상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심군 학생이 각각 2,300여 명과 1,400여 명에 달하는 천안과 아산 지역은 상담사가 54명과 23명에 불과해 과잉 업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환자 반발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던 토요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 부활합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의사들의 운영비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네 병원에서 토요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 시간은 오후 1시 이후. 다음 달부턴 전일로 확대돼 토요일 오전 기본 진찰료도 30% 오릅니다. 초진 기준으로 환자가 더 내야 할 돈은 1,000원으로 25% 인상되는 건데 복지부는 2년에 걸쳐 5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진료비가 10% 넘게 오르다 보니 서민들에겐 부담입니다. 특히 토요일 외엔 병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겐 타격이 클 예정입니다. 올해 의료 수가가 3% 오른 상태에서 추가로 환자 부담금을 올려 이중 수가 인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도 토요 가산 확대로 1.5% 추가 수가 인상 효과로 병원당 연간 600만 원가량의 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의 운영비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은 당진 항만관광공사. 시는 지난 9개월 동안 계획해놓은 항만과 관련한 사업 모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항만 정책과의 게으른 행정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항만관광공사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 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당진항만관광공사에 관련한 사업안 8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시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항만 안내선 운영을 비롯해 항만 운영지원센터 운영, 예선사업, 합덕역 철도 화물 취급장 건립과 운영, 화물 자동차 휴게소 건립, 항만 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 사업, 부두개발 지분 참여, 항만 배우지 조성 및 임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 취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최하위라는 평가 사유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표한 바 328개 중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진시의 사업 지원 시행에 게으른 행정력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 해산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이면 즉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이와 관련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 역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 종료된 황해경제자유구역. 6년 동안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며 난항을 겪어오다 끝내 해제됐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7년 중국무역과 황해경제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8월 일몰제가 적용돼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땅이 묶여있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상황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주민대책위와 행정당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문제로 대립을 하며 큰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20일 열렸던 제30회 임시회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은 해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당일 즉시 해산될 예정입니다. 길고 길었던 6년의 싸움. 승자는 없고 패배자만 있던 이 긴 싸움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기나긴 투쟁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시행자 실패로 난항을 겪어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과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를 두고 종료됐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백서 발간을 통해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서산 해미읍성이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해미읍성에서는 케이블 채널과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립 청량대학은 26일 캐나다 해외 인턴십 참가학생 6명이 밴쿠버 현지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캐나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이 치매 예방에 팔걷고 나섰습니다. 예산군은 치매 질환 예방과 최상의 방법으로 알려진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내년부터 치매 예방 재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어 예산군은 치매 예방을 민선 6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6일 공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3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생면 종중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업과 가족,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25일 학교 주변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치안 올레길 순찰을 벌였습니다. 치안 올레길 순찰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순찰을 하며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보령 머드축제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6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세월호 여파, 궂은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32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4% 증가한 인원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수년 동안 논산 시내에서 주로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영세술집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습공갈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음식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코끝을 스칩니다. 오늘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구름이 지나가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7도로 떨어졌다가 한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천안 세종 지역 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보령 지역 최저기온 17도로 떨어졌다가 한낮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계룡 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